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여자 배드민턴 판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단 한 명의 이름, 안세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선수가 대표팀 경기에서는 한 브랜드의 라켓과 유니폼을 입고 소속팀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로고를 달고 코트에 서 있는 모습, 세계 랭킹 1위 선수에게조차 이 불편한 두 집 살림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간들. 그런데 2026년 1월 30일 이 어색한 풍경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삼성생명이 기존 용품 계약을 종료하고 요넥스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개인 후원 계약으로 요넥스의 얼굴이 된 안세영, 그리고 이제 소속팀까지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변경일까요? 아니면 한 선수를 중심으로 판이 다시 짜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더 흥미로운 건 시점입니다. 요넥스 창립 80주년,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30주년, 그리고 아시아 단체전 개막을 코앞에 둔 이 순간, 두 거대 기업은 동시에 안세영이라는 한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안세영은 단지 많이 이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2025 시즌 승률 94, 전팔 퍼센트, 77 경기 중 73승. 숫자만 보면 이미 비현실적인 영역에 들어섰죠. 하지만 기업들이 진짜 주목한 건 트로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실패를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맡길 수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지금, 왜 동시에, 왜 안세영기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선택의 배경에 숨겨진 세 가지 가설, 그리고 이 결정이 한국 배드민턴과 아시아 판도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건 스폰서 계약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라는 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깊은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세영을 중심으로 다시 짜이고 있는 이 판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요넥스와 삼성생명은 동시에 안세영에게 올인했을까요? 단순히 세계 랭킹 1위라서라면, 이 결정은 이미 몇 년 전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선택은 유독 지금 2026 시즌 초입이라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계약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점이라는 가설입니다. 안세영은 이미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우승, 월드투어 파이널 재패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커리어의 정점에 올랐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안세영은 아직 24살, 신체적 전성기조차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끝이 아니라 중반입니다. 요넥스 입장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후원 선수가 아닙니다. 80주년을 맞은 브랜드가 다음 10년을 대표할 상징이 필요했고, 기술력과 이미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얼굴이 바로 안세영기였습니다. 그녀의 경기 스타일은 요넥스가 강조해온 정교함, 안정성, 컨트롤이라는 브랜드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기업팀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기준점이 될 선수. 안세영은 이미 대표팀과 실업팀, 국제 무대를 넘나들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현실적입니다. 선수 중심 환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요넥스, 소속팀에서는 다른 장비. 이 구조는 팬들에게는 혼란을,
선수에게는 적응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특히 장비 변화는 경기력과 부상 위험에 직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에게 이런 불일치를 계속 감수하라는 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요넥스를 택한 건 브랜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의 몸을 기준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안세영은 훈련과 경기,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는 모든 순간에서 동일한 환경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건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력 관리와 커리어 보호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 이 모든 선택은 곧 다가올 아시아 단체전과 그 이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판은 개인전이 아니라 팀과 국가 단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게 될 이름 역시 안세영입니다. 다음 단에서는 이 결정이 아시아 단체전에서 어떤 전술적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이 대회가 안세영 커리어에 또 다른 분기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자연스럽게 무대로 옮겨야 합니다. 모든 선택이 수렴하는 지점, 바로 2026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입니다. 이 대회는 흔히 개인전 성적에 가려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배드민턴의 권력 구조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한 팀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전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붙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 한국은 아직 한 번도 정상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번 아시아 단체전은 우승 도전이 아니라 시대 교체 선언이라는 가설입니다. 과거 한국 여자 대표팀은 늘 복식 중심의 팀이었습니다. 단식은 버티고 복식으로 승부를 보는 구조.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일 단식 카드가 존재합니다. 단체전에서 일 단식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입니다. 팀의 분위기, 전술 선택, 상대의 심리까지 모두 흔드는 출발점입니다. 상대 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세영을 피해 시드를 계산하고 일본은 일 단식에서의 소모전을 피하려 합니다. 단체전에서 안세영과 마주친다는 건 단순히 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넥스와 삼성생명의 선택이 다시 읽힙니다. 단체전은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의 안정성, 회복 관리, 심리적, 루틴까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통합은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 요소, 대회 기간 중인 2월 5일 안세영의 생일입니다. 중국 칭다오 적지 단체전 한복판.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서사입니다. 만약 이 무대에서 안세영이 한국을 이끌고 결승 혹은 우승까지 올라선다면 그 순간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도안에서는 이 단체전이 안세영 개인에게 어떤 부담과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절대 에이스라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압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안세영은 이 모든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세계 랭킹 1위, 절대 에이스 흥행 카드, 그리고 단체전의 보증수표. 이 타이틀들은 영광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전에서 1단식에 배치된 선수는 이겨도 당연하고 지면 모든 비난을 떠안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은 지금 승리를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최근 안세영의 경기 운영을 보면 과거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한 공격을 줄이고 랠리를 길게 가져가며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체력과 부상, 그리고 시즌 전체를 계산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단체전은 특히 그렇습니다. 개인전과 달리
하루에 2경기 혹은 연속 출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이길 수 있는 경기보다 지지 않는 경기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1위가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 지배의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이 압박을 말로 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뷰에서는 늘 짧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증언은 다릅니다. 훈련 일정, 회복 루틴, 수면 시간, 이동 동선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에이스로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브랜드와 팀의 선택이 의미를 갖습니다. 요넥스와 삼성생명은 단순히 성적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안세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줄 구조, 즉 환경에 투자한 것입니다. 단체전에서 안세영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에도 서 있습니다. 이 역설 속에서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고 리듬을 조절하며 팀 전체의 속도를 맞춥니다. 다음 도안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아시아 단체전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상에 오른다면 그것이 배드민턴 판도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장면으로 수렴합니다. 2월 칭다오 아시아 단체 선수권 결승 무대. 만약 이 무대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트로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한국 배드민턴이 안세영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안세영을 중심으로 재편된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가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단체전은 안세영 개인의 커리어를 완성하는 대회가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동안 한국 배드민턴은 늘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에이스 한 명에 의존하는 팀 아니냐? 단체전에서 항상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복식과 단식, 세대와 역할이 명확히 나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전성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성숙입니다. 만약 칭다오에서 우승이 현실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질문은 바뀝니다. 한국이 우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가 한국을 막을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안세영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브랜드, 팀, 동료,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에이스. 이것이 지금의 안세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 이상 스매시도 수비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계는 이제 안세영을 쫓지 않습니다. 세계는 안세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진표도 일정도 전략도 모두 그녀를 중심으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는 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아시아 단체전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세영 이후 한국 배드민턴의 세대 교체 시나리오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